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128조로 국민 1인당으로 그걸 나눴을 때 5100만이죠. 우리나라가 5140만 정도 되는데 이 1128조를 5137만인가 지금 뭐 그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그 5137만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그 빚이 2189만 원이죠. 어.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1945년에 독립해서 이승만, 박정희, 전두환, 노태우, 김영삼, 김대중, 노무현, 박근혜 이렇게 그 70년 동안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70년 동안 쌓인 빚이 600 한 30조, 40조, 뭐 630조 정도 돼요. 근데 그 문재인 5년 동안 400조가 증가했어요. 그래서 1000조를 차작 넘었는데 문재인 임기 말기에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70년 동안 쌓인 빚이 600조인데 문재인 5년 동안 400조가 증가했어요. 우리나라 빚이 국가부채가. 그 진짜 문재인은 일루미나티한테 이제 포상을 받을 만하죠.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두 번만 나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진짜. 근데 이제 뭐 문재인은 포상 받았죠. 뭐 그때 타임지 일루미나티가 운영한 잡지죠. 타임지 표지에도 또 문재인 실어줬고 뭐 G7 초청해서 뭐 문재인 또 뭐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상 준 건데 일루미나티가 열심히 이제 얘는 거의 충성 바쳤죠. 근데 지금 윤석열도 다르지 않아요. 윤석열이 이제 집권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문재인한테 받은 거에서 지금 128조 정도를 더 빚을 만들어 놨어요.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뭐 지금 국민의힘 뭐 윤석열 여기는 뭐 그런 어떤 균형 재정을 하고 이런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고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문재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. 지금까지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정부가 지금 끝나면 뭐 1500조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빚이 1500조 가량 뭐 그걸 넘어서거나 국가부채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00조였어요. 올해 예산이 600조였는데 이 600조 중에서 22조가 그 국채를 산 사람들한테 이자 주는 거 그 돈으로 쓰여요. 600조 중에 이제 22조가 뭐 600조 중에 22조니까 뭐 한 3%, 4% 전체 예산에 국가 예산에 22조면 장난이 아니죠. 22조. 이게 순수하게 빚 그 이자 그 주는 걸로 쓰이고 있어요. 이거를 22조를 다 세금으로 주기가 힘드니까 이걸 또 지급하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빚의 수렁에 빠지는 건데 또 이제 국채는 뭐 5년 만기, 뭐 10년 만기, 20년 만기 이렇게 있죠. 그래서 그 만기가 되는 해, 5년 만기 국채는 그 5년 만기 되는 해에 원금 그 액수도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자만 주는 게 아니라 만기가 되면 또 원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국채 이자랑 그 원금 상환에 갚는 걸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해요. 이게 이제 그 어떤 국채 발행의 어떤 수렁이고 지금 5년 만기 그 우리나라 국채 이자가 3점 몇 퍼센트인데 그러니까 3에서 4% 사이라고 보면 돼요. 이게 뭐 최근에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뭐 10년 만기, 30년 만기 이거는 더 이자율이 높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다 세금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. 22조잖아요. 22조를 다 세금으로 내기. 왜냐면 지금 다른 것도 뭐 국방비도 쓰고 사회복지도 쓰고 인프라도 깔고 해야 되니까 이 600조라고 그래도 22조를 그 600조 중에 22조면 얼마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. 22조가 장난 아니잖아요. 22조. 그러니까 이걸 또 주기 위해서 국채를 또 발행하는 구조고 참고로 미국은 그 전체 국가 예산에서 23%가 국채 이자 주는 데 쓰이고 있어요. 우리나라는 이제 600조 중에 22조면 한 4%, 3% 정도가 전체 예산에 600조 중에 3% 내지 4%를 국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23%를 이자 갚는 데 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뭐 맨날 철도가 탈선하고 막 이러죠. 인프라가 정비가 안 되고 그거 하려고 또 국채 발행하고
미국 엄청난 빚을 지금 미국은 그 국가 부채가 4경인데 4경 4만 조인데 이게 일루미나티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만드는 거고 뭐 미국의 채권자는 FED니까 패드 연준이니까 걔네니까 일루미나티니까 채권주가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빚이 빚을 부르는 구조. 빚의 어떤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지는 구조. 지금 이런 구조에 한국이 문재인 들어서 완전히 이제 이런 구조에 올라탔다. 그 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무슨 노무현 이런 막 어떤 그 우파에서는 좌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그 재정을 아껴 썼어요.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다 은근히 그래도 아껴 썼는데 이 문재인 때 완전히 이제 그런 어떤 빚을 지는 그 한국이 독립한 이후에 70년 동안 쌓였던 빚이 600조인데 문재인 5년 동안 400조를 거기다 더 더했다. 그래서 이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이제 국민연금이 많이 사요. 다행히 국민연금이 많이 사지만 그 외국의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그 패드도 사고 그 ECB라든지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나 또 아시아권 중앙은행들도 사요. 그 중국의 중앙은행도 사고 일본의 중앙도 사고 그래서 외국의 중앙은행이랑 그 외국의 또 기관 투자자들 이런 데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의외로 많이 산다. 한국의 국채를.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발행한 국채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당연히 커지죠. 이게 이제 일루미나티가 어떤 통제하는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남미 그리고 이제 그리스라든지 그 재정이익이 있었던 남유럽 재정이익이 있었던 나라,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채권주인 IMF 이런 데다가 이제 긴급 자금 지원 받으면서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한전, 코레일, 인천공항 이런 걸 다 이제 외국 자본에 팔아 넘기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걸 산 다음에 이제 일루미나티들은 그걸 이제 전기요금, 수도요금, 기차요금 이런 걸 이제 확 올리죠. 그럼 이제 그 나라 서민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이런 게 공공요금 물가가 올라버리면 당연히 경제도 안 좋아지죠.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세금 수입도 주니까 그 또 정부에서는 또 국채 또 발행하고 그러면 또 그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국채 또 발행하고 계속 빚을 만들고 이런 악순환을 이렇게 한 2, 30년 가면은 그 나라는 완전 망가져요.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남미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렇게 이제 계속 이자 뜯기면서 국가의 자산이랑 자원은 다 팔려 나가고 국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이게 이제 일루미나티가 이 빚으로 지배하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에 이제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빚을 지게 해서 통제한다. 근데 한국이 이제 그 문재인 5년을 지나면서 이제 좀 위험 수위에 접어들었고, 아무쪼록 이제 그 한국도 또 이제 제 채널 구독자님들도 이 빚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, 바라는 마음입니다.